네, 보신 것처럼 폭행 의혹과 관련한 진실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BTV 전주방송은 지난주 논란과 관련된 주요 녹취 파일을 입수했는데요. 이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서거석 후보의 A 교수에 대한 폭행은 한 번이 아닌 두 번이었습니다. 이 폭행이 있었다면 그 이유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취재를 진행한 박원기 기자와 함께 입수한 녹취록을 토대로 논란 전반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박원기 기자, 일단 교육감 선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진실 공방은 서거석 후보가 동료 교수를 실제 폭행했느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천호성 후보는 TV 방송 토론 등을 통해서 서거석 후보가 전북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에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요. 관련해서 서 후보는 절대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폭행 그 사건에 대해서 의혹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현재 두 후보는 서로 허위 사실 공표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넘어서 진실 여부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BTV 전주방송은 의혹의 진위 여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그 녹취 파일을 입수를 했습니다. 천호성 후보가 지난 2013년 그 서 후보의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학교 A 교수와 통화를 한 내용이 그 전체 대화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생대 교수들 돈 앞에서 때려버린 거지, 이 말을 찍어버린 거지, 핸드폰으로. 그때 술 먹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앞방에서 술을 잔뜩 먹고 왔더라고. 네, 그런데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이 폭행이 이때가 처음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도 역시 녹취 파일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앞서 총장 집무실에서 첫 번째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들어보시죠. 많이 컸다. 그럼 너 때렸다며. 그게 첫 바탕고. 자, 이렇게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서거석 후보는 그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해보자. 그럴 것을 통해서 진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녹취 내용이 거짓이라며 앞서 보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날 함께 동석했던 그 자리에 그 폭행 사실이 있었던 그 논란의 그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또 다른 교수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시청자들이 궁금할 수 있는 건 실제 폭행이 있었다면 총장과 동료 교수 사이에 왜 폭행이 있었냐 이거거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녹취 파일에 역시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취재를 진행해 본 결과 다른 전북대학교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당시에 총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녹취 파일 내용 들어보시죠. 그래서 왜 너를 총장 후를 밀어주냐. 그런 얘기가 들린다. 이번에 총장 나오지 마라. 그렇게 했던 거지.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나가니까 한생대 교수들 돈 앞에서 때려버린 거지. 이 말을 찍어버린 거지. 핸드폰으로. 자, 그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그 서 후보가 그 A 교수의 총장 출마를 막았지만 그 A 교수가 출마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당시 대학 안에서는 서 후보가 다른 교수를 총장 후보로 지원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산단장을 이제 거기에다가 힘을 몰아주고 싶었고 서 총장이. 네, 그렇다면 앞서 있었던 폭행은 어떤 일 때문에 있었던 걸까요? 그 녹취 파일에 따르면 서 후보가 그 피해 교수에게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그 피해 교수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이야기가 들려지거든요. 왜 이런 걸 시키냐고 내가 그랬지. 자, 그러면 앞서 아까 무리한 요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리한 요구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그 무리한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또다시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이번 선거와 관련 없는 또 불필요한 논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녹취 안에서의 나오는 그 무리한 요구 관련해서는 일단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취재를 진행하면서 만난 여러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당시 폭행 말고도 또 다른 사건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이제 우리 법전원에서 여러 사건이 있었지. 어떤? 뭐 그거 유사한 거지 뭐.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그것을 이미 이제 퇴직을 했고, 네. 밝히기를 꺼려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에 드러났을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렇다면 그 피해자로 알려진 교수님, 그분은 지금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 사안이 좀 심각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하고 이제 처음 통화를 했을 때는 제 번호를 모르는 번호였기 때문에 받으셨어요. 지금은 네네. 이제 전화 연락이 안 되는데 당시에 그 교수님께서는 그 폭행 진위 여부를 여쭤봤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어떤 입장을 내놓았었습니다. 다투 끝난 얘기를 자꾸 들춰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 휴일이죠. 22일에 그 폭행을 당한 피해 교수로 지목된 A 교수가 그 서거석 후보 측에 자신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서거석 후보 측은 이 확인서를요 23일에 언론에 배포를 했는데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그 진실이 더욱더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진실 공방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서 어떤 식으로 매듭이 풀릴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오늘 박원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